자, 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절대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7가지 착각, 한국 영어 7가지 대단한 착각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초등학교 학생들 위해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엄마, 아빠도, 이모, 삼촌도, 일반인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대한민국 전 국민이 꼭 들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 김양섭 원장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대한민국 영어가 흘러가고 있어요. 왜? 수십 년에도 영어가 말을 안 되잖아요. 잘못됐어? 잘못됐어? 잘못된 거죠.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하려면 그거예요. 대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대학교 자체에서 바뀌어야 되죠. 말하는 영어로. 정말 다유자. 이게 참 쉽게 그 큰 전체가 바뀌어지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100년이 흘러온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제대로 된 방법은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거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 함께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7가지 착각. 자, 대한민국 영어가요, 절대로 하셔야 안 될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몰빵을 하고 있어요. 몰입해. 그래서 7가지 착각, 7가지 착각. 어린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엄마가 시키는 모든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만 시키는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왜? 엄마 아빠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배웠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건데 그걸 반대로 제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그거를 해서는 안 될 걸 지금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착각이 스페링 외우는 착각입니다. 자, 뭐 요즘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스페링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그러면 이구동성에서 당연히 외워야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대한민국 영어를 완전히 말아먹은 주범입니다. 절대로 해서 안 될 짓을 우리가 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냉장고란 단어를 영어 말고 레프리제레이터 말고 우리 애들이 우리말을 익힐 때 냉장고를 단어를 스페링을 외운다면 어떻게 외우는 걸까요? 우리말로. 바로 니은에다, 이은에다, 이응에다, 지읒에다, 아에다, 이응, 기억에다 이렇게 외우는 게 스페링 외우는 게예요. 우리 애들 이렇게 외워야 안 외워요.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한 명도 이렇게 이거는 진짜 일치단결해서 이렇게 안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소리 나는 대로, 음절을 소리 나는 대로 냉장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익혀요. 어느 언어든지 똑같습니다. 영어도요, 소리 나는 대로 익혀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학생이라는 단어를 student, student, student 이러고 외웠던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한 사람도 이렇게 안 외웁니다. 네? 자, 그래서 통신이라는 단어를 6학년 영식아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통신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니? 몰라요? 통신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야. 따라해봐. 네, 커뮤니케이션이요. 영어 이거 한번 써봐. 깜짝 놀라요. 선생님 스페링 안 외우는데 어떻게 써요? 너 쓸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한번 써봐. 못 쓴다니까요. 자, 나와서 써봐. 선생님이 부르는 것만 써봐 하고 냉장고를 냉장고 했듯이 컴만 써봐 했어요. 6학년이에요. 컴만 써봐 하니까 써요? 못 써요? com 쓰잖아요. 뮤만 써봐. mu 쓰잖아요. 니만 써봐. ni 쓰잖아요. 자, K 써봐. K에서 얘가 망설여요. K 같기도 하고 CG에 A가 올지 이거 어렵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렵다는 걸 이제 냅두자고요. 아무튼 CA요. 션 써봐. 션은 다 TION이에요. 라고 써지는 걸 뭐하러 전체 통째로 COMMUNI, 션은 COMMUNI, 션, COMMUNI 이렇게 외우냐고요. 어린이 여러분들 절대로 스페링 외우면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에서 망하냐면요, 듣기가 망하는 겁니다. 언어학자들도 이 연관성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영어에서요, 말하기하고 듣기가 몇 대 몇이면 좋겠어요? 말하기가 몇 대, 듣기가 몇 대면 좋겠어요? 이상적인 비율을 따진다면? 어린이 여러분, 몇 대 몇일게요? 5대요? 아니에요. 쌤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말하는 게 0이고 듣기가 100이고 싶어요. 다 들을 수 있다면 평생 영어로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다 들을 수 있다면 미국 사회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과묵하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은 다 하는데 과묵하게 말을 안 해. 아예 애통 터지게. 그렇지만 다 들어. 그럼 대통령도 하고 정치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다 할 수 있고요. 미국 사회에서 방송 듣죠. 뭐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말 안 하는 거는 그만큼 뭐 큰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말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도 못 듣고 말만 따발따발 잘해. 근데 미국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전혀 못 살아.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장애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대 0인데 그럴 수는 없고 굳이 비율을 준다면 99대 1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듣는 게 더 중요한데 자, 1이 있어야 99도 가능하기 때문에 1도 중요한 거죠. 말을 시켜야 듣기가 될 거 아니에요. 말했듯이. 자, 근데 어떤 장애가 있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come, mu, ni까지는 괜찮았어요. 쉽게 나왔는데 K 부분에서 얘가 K 같기도 하고 C 뒤에 A가 올지 이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말은 안 그런가 볼까요? 우리말도 어떤 아이들은 어이로 써요. 어이. 냉이 아니라 어이로 냉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냉 이렇게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냉이 아니고 냉이란다 그러고 새삼스럽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냉장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얘는 이걸 뭘로 익혀요? 귀로 익히는 겁니다. 즉, 단어를요, 스페링 외우면 절대로 안 되고요. 외국인 발음으로 귀로 익혔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유치원 때부터요. 근데 이걸 외워버렸어요. 박사학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할 때가 스페링을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단어 하나씩을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 받아쓰기 익히듯이 들어서 익혀야 될 거를 그냥 외워버렸으니 뭐가 망쳤다? 듣기가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듣기가 돼야 되는 건데 스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대한민국 영어에 듣기를 말아먹은 주범이 바로 착각 스페링 외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스페링 외우지 말고 소리 난 대로 익히는 연습을 했어야 돼요. 자, 쌤이 앞으로 좀 유명해져 가지고요. 대중매체에 나가서 이 첫 번째 착각, 스페링 외우기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만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이게 맞다면, 그죠? 자, 이해되셨어요? 절대로 스페링 외우면 안 돼요. 어떻게? 스페링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자꾸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듣는 연습. 어떻게 들어요? 요즘은 구글에다 써요. 구글에다 들어가면 핸드폰에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거기다 한글만 써도 영어가 나오고 읽어주잖아요. 그걸 익히란 얘기죠. 절대로 스페링은 안 외워도 돼요. 우리가요, 우리말을 익힐 때도요, 철자, 글자는 맨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철수야, 영수야, 글자는요,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때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말하는 건 다 튼 거잖아요. 듣고 말하는 건 다 텄는데 글자는 맨날 글자가 먼저 들어가면 귀를 먹게 돼 있는 거죠. 유치원 우리 조기 교육이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유치원 애들 책에 영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나요. 차라리 우리말이 나요. 우리말로 있는 우리말은 벌써 아는 애들이잖아요. 우리말을 가지고 영어로 선생님도 자꾸 말해주는 거를 귀로 익혔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착각 됐고요. 자, 두 번째 착각 해석하기.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문장을 해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린이 여러분, 요만한 영어 문장이 있어요. 해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영어를 또 말아먹은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The lady goes to hotel in Busan at midnight by red kind red dress to meet her lover.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요. 자, 가장 먼저 the lady 하고 숙련은 하고 주어를 찾은 다음에 마침표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녀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차를 타고 자정에 부산에 있는 호텔로 간다. 해석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근데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해석은 잘 됐는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어요. 아주 기가 막힌 문제가 뭘까요? 해석 한 개 문제. 해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려면 주어, 이 동사 위치가 우리는 맨 나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한 다음에 마침표서부터 올라오는 습관, 마침표서부터 올라오는 습관, 마침표서부터 올라오는 습관에 우리는 아주 절여 있는 거죠. 습이 되어 있는 거죠. 악습이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 눈에 보여지는 거면 앞에서 하든 뒤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 문장을 미국 사람이 내 귀에 들려줄 때 앞에서부터 들려요? 뒤에서부터 들려요? 앞에서부터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습관에 쩔여 있어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습관에 있다 보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게 돼 있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실수가. 그래서 한 문장을 다 말했어, 앞에 사람이. 근데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긴 문장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뭐냐고요.
이 친구는 벌써 두째 문장, 셋째 문장을 막 말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 영어는 7가지 착각 중에 두 번째 착각. 스페링 외운 거 첫 번째, 두 번째 스페링 외운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앞에서부터. 읽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낀다. 느끼는 연습을 언제부터? 유치원 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토막 느끼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느껴볼게요. 제가 앞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느끼시면 됩니다. 단어 모르면 뭐 아는데 제가 단어를 아예 불러줄게요. The lady, 숙녀는, 그죠? Go, 간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롯데 호텔로. In 부산, 부산에 있는. And midnight, 자정. 그러면 애가, at 8이 자정 애가 저절로 될 거 아니에요? Led by red car, 빨간 차인데 by가 뭐예요? 빨간 차로 저절로 느껴지잖아요. In red dress, 빨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to meet, 만나러, 그 다음에 그녀의 애인 her lover,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올죠. 그러면 스톱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느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또 떠듬 대충 전하면 되는 거고. 그게 영어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따라해 보실까요?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란 얘기죠. 자, 이건 어떤 재앙을 줬냐? 아까 듣기와 말하기가 1대 99라고 그랬죠? 근데 이 99 듣는 걸 갖다가 30%는 스페링 외운 게, 70%는 해석한 게 딱 말아먹은 주범들이죠. 왜요? 안 듣고 안 들어요. 뒤에서부터 해석할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듣는 연습이 아예 안 됐다.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했으면 유치원 때부터 들었겠죠. 어마어마한 절망적인 착각을 했던 거죠. 자, 이것도요, 이 셈이 어디 그냥 대중매체에 나가서 뭐 아침마당이나 뭐 세바시나 뭐 차이나는 클래스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면 이거 해석하는 착각을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박수 치세요. 박수. 자, 그죠?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세 번째 착각. 영어 발음 신경 써야 돼요? 안 신경 써야 돼요? 당연히 신경 써야 되죠? 라고 하겠죠. 절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외국어는요, 영어 발음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미국인 친구하고 일본인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이 친구들이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딱 해놨는데 미국인 친구가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미스터 김, 나 밥 먹었어요 하면서 들어오고, 일본 친구는 미스터 김, 나도 밥 먹었으문이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말을 발음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어는요, 각 민족의 억양으로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영어할 때 둔탁해요. 그리고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땅콩 하면서 영어를 해요. 땅콩 영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콩글리시로 하는 거, 떳떳한 거다, 쪽팔린 거다? 네? 떳떳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쪽팔려 하는 게 문제예요. 또 자기나 잘하지. 남이 말하면 저 콩글리시야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요? 자, 엄마가요,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한테 야, 너 L 사운드, R 사운드 그것도 아직 구별 못해? 라고 한번 으름장을 놓으면 평생 입을 닫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말하냐고요. 지금 선생님이 발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발음 신경 쓰지 말라는 거는 그 다음 대가가 뭐예요? 용기 있게 무조건 말하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안 해. 그게 무슨 발음 좋든 나쁘든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영어는 말인데 화목해가지고 발음 이게 틀릴까봐 어쩔 이렇게 겁나면서 무슨 영어를 해요. L 사운드, R 사운드는 내가 신경 써서 발음해야 돼요. 듣는 걔네들이 신경 써야 돼요. 걔네들이 알아서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린 지금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발음하는 게 가장 좋은 발음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용기 있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대중매체에 나가면 콩글리시 계몽주의자가 될 거예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한글에 대한 자존심과 한글에 대한 이 훌륭한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면 일부러 발음 좋아도 그냥 콩글리시로 해라. 알아서 걔네들이 듣도록. 프랑스인은요, 이런 일을 들었어요, 진짜로. 중국 사람이 너무 프랑스 말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프랑스를 하면 재수없게 느낀대. 야야야, 그냥 네 식대로 얘기를 해. 넌 미국인이잖아. 미국인답게 말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기.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는 얘기고요. 엄마 아빠가 이걸 들으시면 무조건 자녀의 발음 훌륭하다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영어는 발음 그냥 엉망이겠네. 안 그렇습니다. 발음의 타이밍을 한국인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발음은요. 걸을 때, 길 때, 걸을 때, 뛸 때 중에 언제 신경 쓰냐 하면요. 걸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걸을 때가 뭐냐면요. 영어로 떠듬떠듬 문장으로서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말하는 문장 조합이 가능한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러면 What did you eat yesterday? 겨우 가까스로 나왔어. 이거 겨우 문장 만들기도 힘든데 이 과정에서 단어 하나하나 발음을 언제 신경 쓰냐고요.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아예 이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자,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이제 만들어졌어. 문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능력이 있는 다음에 이제 좀 액션 쳐가면서 감정도 넣어서 말해야 돼. What did you yesterday? What did you yesterday? 빨리 많이 말하면 연음은 저절로 형성되는 거 좋아지는 겁니다. 영어로 문장이 조합이 가능할 때 신경 쓰는 게 발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영어 문장 조합 자체가 지금 90%가 안 되는 능력이에요. 근데 무슨 발음을 가지고 발음을 운운할 주제들이 아니란 얘기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아셨죠? 절대로 영어 발음 신경 쓰지 말고요. 자신 있게 말하면 되는, 무조건 거침없이 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 문장 조합이 가능한 이후에 많은 문장을 빨리 말하다 보면 영어 발음은 저절로 좋아져요. 물론 하다 보면 액센트 위치가 present, present, 액센트 위치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 많지 않아요. 그래봐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단어를 익힐 때 액센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디마크러시 하면서 액센트가 디마크러시 하면 못 알아듣고요. 제 위치에 액센트 그건 이제 별도로 이제 긴 단어는 그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되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제가 박수를 받을게요. 이것도 대중매체 나가서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박수를 치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막 하라는 거 다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얘들아 단어 스펠링 외워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영어 문장 해석해야지 하지 말라고 그러죠. 발음 제대로 해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좋아요 안 좋아요 선생님? 좋죠.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에요. 이거 엄마 아빠는 하라는 건 하지 말라고 멍에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족쇄를. 자, 단어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엄마들한테 어른들한테 하는 말에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단어면 충분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기본적인 단어 있잖아요. 책상, 학교, 가다, 먹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는 물론 외워야 돼요. 그래야 이 공부도 가능하니까. 그 이외에 너무 넘치도록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선생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저 22,000 보케블러리 22,000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 녀석아 하고 굉장히 답답해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22,000 단어를 외웠어. 근데 그 단어는 아무짝에 쓸모는 없는 거예요. 그 22,000이 한번 볼까요? 야, 너 어제 뭐 먹었니? 영어로 한번 말해봐. 근데 말을 못해. 문장을 못 만들어. 문장화될 수가 없다면 수천만 단어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잖아요. 단어 외우지 말고요.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야 되는 거예요. 문장의 골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옛날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제 거기 창립 멤버예요. 거기서 근무했었는데 지금 그 옆에 석촌호수 옆쪽에 125층짜리 건물 올라갔잖아요. 단어 외우는 게 뭐냐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재료란 재료, 그 형광등까지 다 그냥 집 짓기도 전에 남한산성까지 다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놨어요? 안 쌓아놨어요? 안 쌓아놨잖아요. 뭐만 해요? 골격이 올라가잖아요. 철제, 빔이 올라가잖아. 그리고 다 올라간 다음에 골격이 올라간 다음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유리면 유리, 나무면 나무,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따라서 영어 문장도요. 단어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 김양섭 쌤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문장의 골격을 만들어냈거든요. 6PA. 자,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의사들은 의학용어 왜 그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군 장교들은 군사용어, 그죠? 그다음에 목사님들은 목회용어, 신학용어 외우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많지 않아요.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착각. 영어 문장 외우는 거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선생님도 대학교 다닐 때 영어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해양대 나왔어요. 그래서 하얀 제복을 입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래도 좀 해보려고 그 당시에 생활영어 10권을 달달달 외웠어. 외국에 나가서 딱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왜 못 써먹었을까요? 내가 외운 문장을 써먹으려면 써먹을 환경을 내가 먼저 만들어야 돼. 아니면 그 환경이 딱 맞을 때까지 기다리든가. 이게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공부를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헛공부했구나. 그죠? 또 쌤은 A, B로 외웠는데 내가 A로 탁 말했는데 이 미국인이 B로 대답해 주냐고요. 안 해줘요.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앞에 동영상에서 특강에서 봤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러분들 앞에 뭘 보여줬어요? 영어 문장을 외운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말이든 영어로 착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겁니다. 뭘 가지고? 6PA 가지고. 즉, 6PA 가지고 어떤 한국말이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6번째 착각, 엄마, 아빠의 착각입니다. 자, 내 아이들의 영어 발전을 위한다면요. 언어는 습이라고 그랬잖아요. 99% 어디서 해야 돼요? 습이 어디서 터야 돼요? 애들이 어디서 말을 배워? 엄마 아빠 품속에서 텄잖아요. 우리말을. 그러면 영어도 엄마 아빠가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하신 게 잘한 거예요. 왜? 해봐야 또 문장 토익식으로 해가지고 내신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장에 10문장 하나도 말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6PA는요.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로 착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데 엄마가 유리할까요? 초등학교 자녀가 유리할까요? 엄마가 유리하죠. 왜?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6개 패턴, 비동사냐, 일반어냐, 진행형이냐, 현재 완료, 수동태냐, 그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이걸 헤아리는 건데 애들은 아직 우리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6PA로 자녀의 영어를 이끌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린이 여러분들은 6PA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자, 7번째 마지막 착각해 볼까요? 원어민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 해외 연수 자녀 많이 보내신 분 있죠? 전혀 효과 없었을 겁니다. 잠깐만 효과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MB 정부 들어서 10수년 동안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가지고 원어민 정책, 원어민 교사 정책을 썼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난 거죠. 영어 마을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 우후죽순 늘어났어요. 다 문 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원어민들은요, 한국인들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걸 몰랐던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언어라는 건요, 양국의 언어를 똑같이 충분히 알 때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원어민은 절대로 교사 자격증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용도는 있어요. 어떤 용도를 쓸까요? 권투 도장에 답이 있어요. 권투 도장에서 원어민은 사지선당입니다. 관장, 코치, 선수, 스파링 파트너. 다음 4명 중 원어민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스파링 파트너일 뿐입니다.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영어를 조금 해. 그러면 조금 하는 대로 그냥 해보는 대상자일 뿐인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가 권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헬멧 쓰고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뭐 캐나다, 미국 사람 발음, 지금 우리 자녀들은 영어의 발음을 운운할 그런 주제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99%가 그죠? 발음은 내가 스스로 터야 되는 거죠. 누구 들어서 발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굳이 보내준다 그러면 언제부터 보내야 되느냐? 자, 스파링 파트너야 권투.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최소한 영어 권투 스텝은 밟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영어를 원어민하고 한판 붙으려면은 내가 또는 나의 자녀가 어떤 게 되어 있어야 돼요? 원어민은 내가 영어로 질문이 가능할 때 그 이후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학원들끼리 서로 주는 의무가 있대나 들은 얘기예요. 너희 이번에 생체 실험 몇 명 보내냐? 가서 가만히 있다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문이 가능하다면 이제 끌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들. 야, 오늘 우리 내일 만나자, 우리 영어학원 가자. 만나면서 자꾸 자기가 필요한 대로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언어적인 리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황에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6PA가 있는 다음에 가능한 겁니다. 자, 7가지 착각 복습해 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손 들고 자, 첫 번째 영어 스페링 외우지 말고 소리 난 대로 익혀라. 두 번째 영어 문장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했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세 번째 뭐죠? 영어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 네 번째 영어 단어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라. 그죠? 다섯 번째 영어 문장 외우지 말고 6PA로 어떤 우리말인지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그죠? 여섯 번째가 뭐죠? 엄마 아빠들이시여 6PA로 자녀의 영어를 이끌어라. 일곱 번째 원어민은 내가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 다음부터 만나자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절대 영어의 전 틀을 다 말씀드렸어요. 7가지 착각 대단하죠? 우리 애들이 다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과감하게 아니면 아닌 대로 깨닫고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산문은 뭐였죠? 습이 없었다. 이것만 하면 영어되는 6PA가 없었다.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다. 자, 다시 한번 어제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 영어를 다 더해도요. 절대 영어만 못한 게 이유가 뭐죠? 삼류 때문에 그래요. 습이 없었고요. 습이 있고. 이것만 하면 영어되는 6PA가 없었고 6PA를 할 거고.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고 한글에서 영어로 하고 있고. 삼무칠착. 그래서 20년에도 영어가 안 되는 게 15시간 영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 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하고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영어는 거의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그러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절대 영어 홈페이지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교재가 필요하죠. 교재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분은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샘플 강의도 있고 굉장히 한글에서 영어로 기존에 수백 개의 홈페이지하고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건 영어에서 한글로 한 거고 이건 유일하게 한글에서 영어로 한 거고요. 그러면 큰 돈 들여서 비싸게 보면 휘황찬란하게는 안 했지만 그리고 또 대역을 써서 아가씨들이 젊은 강사들이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다 107강을 한 겁니다. 107강을 했지만 굉장히 편안해. 우리말에서 영어로 하니까 영어가 10배, 100배 쉽습니다. 확 들어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강 신청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107강 강좌가 잘 돼 있습니다. 언어는 습입니다. 언어는 습. 부단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어린이 절대영어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같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비동사, 일반 동사 구분하는 어떤 연습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이 김양섭 쌤하고 할만해요? 재롱은 선생님 여러분들 기쁘게 하려고 재롱은 못 더라도 못 해도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트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했어요. 왜? 그 툴을 만들었으니까. 산수라는 툴을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산수란 개념이 없었는데 그 툴을 만든 장본이니까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스스로 말해도 되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말해주고요. 자, 그동안 오리엔테이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요. 고맙습니다.